사실 김상욱 의원이 단순히 뭐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.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됐다. 또 일부 뭐 내란 혐의가 있다. 이런 주장을 하는 것보다도 실은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나는 뭐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. 단식한다.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너무 거칠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의 정치는 물론 존중받아 마땅한데 지금 사실은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화가 나 있고 기각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이 결코 적지 않고 또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 나라가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되게 위기의식이 크지 않습니까? 이렇게 다들 불안 초조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회의원이 당론을 따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국회의원의 그 책무이기도 합니다만 당론 이전의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어쨌든 표결하고 활동하는 의무를 갖고 있거든요. 그게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로 돼 있습니다.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에 충실한 이 의원을 향해서 그것도 정치 신인이나 다름없잖아요. 그러니까 당내에 특히 이제 뭐 동료 의원들이나 이런 분위기가 너무 과하다. 때로는 좀 폭력적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. 이제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김상욱 의원이 이제 타겟이 돼서 지역구에서도 고립된 것 같아. 사실 당내 친윤계나 친한계 모두 약간 거리를 두면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더 차가운 반응을 이제 유권자들로부터 받는 게 아닌가 싶고요. 김상욱 의원입니다.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으로 탄핵을 좀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고 있죠. 근데 이런 입장들, 이런 게 배경이 있어요.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이제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지역에 가면 여기는 이제 울산, 본인의 지역구인 울산을 말하는 거예요. 지역에서 배신자 낙인 시켜서 마스크 쓰고 모자 눌렀어야 됩니다. 그럼 가리고 다닌다는 뜻이 되잖아요. 그리고요, 지역구 목욕탕에 갔더니 광주 가지 왜 울산 왔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 주민분들이. 광주 가지 왜 울산에 왔냐. 이거는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아프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김상욱 의원이 방금 소개해드린 저런 맥락의 얘기를 앞서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. 목소리로 들어보시죠. 저희 지역구에 있는 그 시구 의원님들과 또 일부 강성 지지자분들과 또 뭐 당협을 구성하고 있던 분들께서는 뭐 저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제게 이제 시당위원장에 이어 당협위원장 아마 그 다음엔 탈당, 그 다음엔 아마 국회의원 사퇴까지도 요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. 뭐 이유는 제가 당론에 따르지 않고 탄핵에 찬성했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. 저는 제가 옳은 길을 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. 윤주진 전 이 정도까지 지금 영남 지역에서 반감을 사고 있는 겁니까? 김상욱 의원 특히 울산에서 뭐 광주 가지 울산에 왜 왔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요? 그러니까 부울경 PK는 사실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자 TK에 버금가는 뭔가 텃밭 아니겠습니까? 지역 기반인데 사실 울산과 같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공천이 중요합니다. 공천 받으면 이제 되는 거의 그런 지역구들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텃밭으로 꼽히는 그렇습니다. 뭐 지역이니까요. 짝대기만 꽂아도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배신감이 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이 사실은 정치 신인이고 우리 보수 유권자 또 국민의힘의 당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낯선 인물이잖아요. 그런 인물에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지역구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좀 섭섭하다라는 것인데 사실 김상욱 의원이 단순히 뭐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.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됐다. 또 일부 뭐 내란 혐의가 있다. 이런 주장을 하는 것보다도 실은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나는 뭐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. 단식한다.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너무 거칠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의 정치는 물론 존중받아 마땅한데 지금 사실은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화가 나 있고 기각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이 결코 적지 않고 또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 나라가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되게 위기의식이 크지 않습니까? 이렇게 다들 불안 초조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민의힘의 당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좀 뭔가 민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. 저는 뭐 이 사람의 뜻, 이 사람의 신념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표현 방식, 메시지 그리고 좀
좀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. 헌재 선거가 나올 때까지는.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민주당에 조금 유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상당한 좀 배신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. 박원석 전 의원님 저 의원직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김상욱 의원 보면 앞으로 험난한 길이 보입니까? 어떨 것 같습니까? 그렇죠. 김상욱 의원 객관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. 이제 그러나 그 본인의 소신을 일관되게 또 변함없이 예. 저렇게 밝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예. 존중될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 김상욱 의원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 소신을 유지하고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저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국민의힘에도 이런 목소리가 있다.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워낙에 탄핵에 반대하고 심지어는 뭐 이 계엄이 계몽령이었다라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그와는 다른 여전히 이제 다수 국민의 그 의사와 예.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계속 저렇게 그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운 털이 더 박힌 거죠. 예. 심지어 당내에서 의원들 사이에 공공연히 예. 나가라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고 또 지역구에서 저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는 뭐 국회의원이 당론을 따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국회의원의 그 책무이기도 합니다만 당론 이전의 헌법기관으로서 예.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어쨌든 표결하고 활동할 의무를 갖고 있거든요. 그게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로 돼 있습니다. 예.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에 충실한 그 이 의원을 향해서 그것도 정치 신인이나 다름없잖아요. 그러니까 당내에 특히 이제 뭐 동료 의원들이나 이런 분위기가 너무 과하다. 때로는 좀 폭력적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. 이제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김상욱 의원이 이제 타겟이 돼서 약간 지역구에서도 고립된 것 같아. 사실 당내 굉장히 고립돼 친윤계나 있습니다. 친한계 모두 약간 거리를 두면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더 차가운 반응을 이제 유권자들로부터 받는 게 아닌가 싶고요. 예. 그러니까 친한계 쪽에서도 약간은 이제 김상욱 의원의 저런 이제 공개적이고 또 뚜렷한 소신을 밝히는 행보가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. 최근에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본인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예. 탄핵 반대하는 지지자들에게 좀 유화적인 메시지를 예. 뭐 미안하고 감사하고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잖아요. 근데 이제 김상욱 의원은 그와 달리 탄핵이 기각되면 나는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이렇게 아주 분명한 소신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런 소신은 소신대로 존중돼야 된다. 그게 이제 이 정당 내부의 예. 어떤 다양성이고 민주성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무튼 김상욱 전 의원 본인이 뭐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쓰고 약간 가리고 다닙니다. 지역구에서.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.